네, 이번 토픽은 섹션 두 번째 토픽에서 마지막 토픽이죠. UI 디자인 참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전 영상에서 그랬지만 뭐 핀터레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DB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테마포레스트라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 테마포레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UI 디자인을 참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테마포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빨간색 글씨 보세요. 경력 디자이너, 경력 퍼블리셔도 처음에 디자인 참고해서 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경력 디자이너, 뭐 경력 퍼블리셔들도 머릿속에 나와서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핀터레스트, 테마포레스트, 뭐 DB컷, 기타 등등 사이트를 웹서핑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요번에 만들 사이트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에 맞는 배치, 디자인,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괜찮네 라고 하면 그 참고 디자인 플러스 자기의 경력자로서의 이제 경험, 창의성이 녹아 들어가서 전혀 다른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입이다 보니까 경력자들처럼 이제 경험이나 이런 창의성을 불어넣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포레스트에서 여러분이 한 3개 정도 후보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보시고 하나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는 무난하게 잘 빠지면 돼요. 무난하게. 왜냐면 그 안에 결과물들 많이 만들면 되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테마 포레스트에 올라온 데모 디자인은 뭐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용도로는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테마 포레스트는 그냥 무료가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을 받더라도 다 유료이기 때문에 데모들도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자, 그러니까 그런 UI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로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기에 그렇게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결된 얘기인데 제가 좀 그랬네요. 자, 왜 테마 포레스트에 올라온 데모 디자인들이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에 어지간하면 괜찮냐면요. 자, 이거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의 스탠다드에 맞추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형태예요. 그래서 테마포레스트라는 오픈마켓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식 공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템플릿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자인이 후지고 별로면은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괜찮네 라고 하는 스탠다드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만 판이 좋으면, 원판이 좋으면 거기에서 수정을 조금 해도 결과물은 좋기 마련이에요. 원판 자체가 안 좋은데 그거를 막 수정을 하면은 더 나빠지거나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물론 디자인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노멀하고 심플한 뭐 별거 없는 걸 가져와서 자기의 창의성이나 잠재력 경험을 불어넣어서 나이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좋은 판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다소 수정하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참고한 UI 디자인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범위와 요령.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지난 과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테마포레스트에서 이렇게 디자인 참고해가지고 제가 수정해서 이제
UI 디자인 만들고 퍼블리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면접 볼 때 이거 본인이 100% 창의적으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전 영상에서 계속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백지에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참고한 UI 디자인을 내 것으로 만든다. 자, 그런데 참고한 UI 디자인이지 그 UI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이미지 텍스트만 똑같은 위치에 넣었다? 이거는 카피죠. 그거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도둑질인 거죠. 디자인 도둑질. 자, 그래서 UI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내 나름의 어떤 작업과 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아닌데 괜찮은가요? 요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 덧붙여서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아닌데 괜찮은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포지셔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퍼블리셔가 메인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픽 디자이너, UI, UX 디자인이 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의 자포지셔닝이 완전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디자인 참고한 거에서 다소 수정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 정도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디자이너라면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은 디자인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는 하되 자기의 잠재력이나 창의성을 많이 넣어서 매우 다른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포지셔닝이 퍼블리셔예요. 퍼블리셔라면 디자인 참고한 거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퍼블리싱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아닌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퍼블리셔라면. 그런데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로 이제 일을 구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한 디자인에 대한 허용치가 조금 더 엄격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번 토픽에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이 부분. 판이 좋으면 수정해도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포레스트에서 괜찮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창의적인 것들 막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보기는 좋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컨텐츠를 넣어서 녹여내는 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무난하고 잘 정리정돈된 색감도 괜찮은 좋은 참고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1번 미션이에요.